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보안수사 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이 떨리는 게 이 자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김용민법 이러던데 김용민법 아닙니다. 이거 이재명법입니다. 오늘 낮 대통령은 거부권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한 사람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4년 전 집으로 가던 길에 뒤에서 머리를 가격당한 사람. 그가 오늘 무슨 말을 하러 나왔을까요? 300만 원, 24개월 할부.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국가가 해주지 않아서 할부로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국가는 거부권마저 거부했습니다. 오늘 보수재건이 지옥문이 열린 날을 기록합니다.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안수사 폐지법에 대한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편에서 짚은 청와대의 존중이 오늘 결론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반 국회의원회관 한동훈 의원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보안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옆자리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가 앉았습니다. 오늘 보수재건이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열린 계기는 짧은 댓글 하나였습니다. 법이 통과된 직후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봉화마을로 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기분 좋다 하고 계시죠? 그 게시물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지옥에나 가세요. 댓글을 단 사람은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언론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런 저주밖에 남지 않았다. 한쪽은 숙제를 끝냈다고 했고 한쪽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법을 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피해자가 직접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에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이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그 표현을 쓰긴 했는데 저는 왜 이런 말을 쓰게 됐냐면 여태껏 이 지옥은 피해자들의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 지옥에나 가라 이런 말을 하시겠지만 우리 모두 지옥에 이미 지금 이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옥 갈 사람을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첫 번째 급소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현재 상태의 보고였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보안수사에 이토록 매달리는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 사건은 상해였습니다. 단순 폭행, 성범죄 목적은 없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는 2달 뒤에야 퇴원했고 그 사이 사건은 이미 검찰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경찰은 와서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라는 질문을 기억을 잃은 피해자에게 했고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같은 증거로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왔고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똑같은 증거에서 수사관의 집념에 따라 이 범죄의 그 죄명이 바뀌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죄를 밝히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정성도가 필요하느냐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안 장치는 양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 알려진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쓰러지자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 공백이 7분입니다. 피해자는 그 7분에 대해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가해자한테는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저는 아예 7분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얘기조차를 못 들었고 그 가해자가 무슨 주장을 하나요? 가해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사과는 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해자가 누군가요? 라고 물었을 때 가해자의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 가해자의 주장은 지금 수사 단계라서 알려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고 관련돼서는 그냥 저는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됐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급소입니다. 가해자에게는 설명하고 피해자에게는 설명하지 않는 나라. 그 격차를 그나마 메워온 게 보안수사였고 오늘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배상 판결 1억 원, 실제로 받은 돈은 10만 원입니다. 이 이후에 피해에 대해서 민사적인 배상 같은 건 받으셨어요?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판결이 확정된 다음 네, 예. 네,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죠. 그분이 안 내잖아요. 네, 그렇죠? 40만 원 받았어요. 네, 거의 변호사를 처음 선임해야 됐을 때가 기록을
받아야 돼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300만 원이 거의 최소였고 사실 저는 이제 증명할 게 없다 보니까 300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생계가 아예 끊겨 있었기 때문에 24개월 할부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습니다. 처럼 그 범죄자를 상대로 1억의 배상 판결은 받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이 구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의 민영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곳곳에서 자기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로부터 정의를 받아낼 수 있는 자격이 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의 민영화거든요. 사법의 민영화. 저희가 이 시리즈 내내 써온 표현입니다. 오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1억 원 판결에 10만 원, 300만 원 할부, 정의의 가격표가 붙은 나라입니다. 민주당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권을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피해자가 직접 조문을 펴들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던 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피해자분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저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면 피해자가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 보면 지금 김진슈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245조 6항은 뭐냐면 고소인 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 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피해자가 좀 사건 기록이나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열어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걸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틀막을 한 겁니다. 이게 세 번째 급소입니다. 안 되면 언론에 알리라던 그 통로마저 이 처벌 조항으로 막아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여기서 이 법을 만든 사람을 실명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이 말하는 피해자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피해자만을 말하는 겁니다. 서영교 의원 국선 변호 얘기했는데 정말 이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서영교 의원한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백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처럼 판사 불러서 줄여달라고 백 쓸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백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법으로 다치지 않습니다. 다치는 건 할부로 변호사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가장 강한 발언은 모두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한동훈은 민주당이 왜 이 법을 밀어붙였는지 그 동기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이 한 20년째 계속해온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복수심 마케팅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억울하게 검찰에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20년간 정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억울함이 실제로 억울한 것이었는지를 한 명씩 짚었습니다. 한명숙, 김민석,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거나 관련자가 처벌된 사건이라는 것이 한동훈의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복수당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여기 계신 김진주 씨 그리고 이채원 양 같은 범죄 피해자들이고 언제든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던 이름까지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지향은 많이 달리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정치인이었고 저는 특히 그분이 했던 한미 FTA 결단을 대단히 높이 평가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권력에 맞서는 것보다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겪어온 일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불행하게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분의 과오에 대해서는 언급을 진영을 불문하고 보수에서조차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민주당이 잘못된 복수심과 가스라이팅으로 이 악법을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에 바치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 악법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을 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누군가가 정확하게 말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미화하면서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말을 지난 편에서는 노무현의 사위가 했습니다. 노무현의 이름과 죽음을 입법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럼 10월 2일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동훈은 아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범죄자 입장에서는 검찰청에서 못 그런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겠습니까? 한 구속 기간이 끝날 때쯤에 저걸 살짝 던지는 거죠. 그러면 확인해야 되는데 경찰로 보내야 되고 기록 왔다 갔다 하는데 최소 3일입니다. 그러면 저 검사실 입장에서는 기소를 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그러면 일단 석방을 하게 됩니다. 구속 만료 직전에 알리바이를 던진다. 검사는 직접 확인할 수 없다. 사흘이 지나간다. 풀려난다. 그런데 통계는 오히려 좋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실 수사가 줄어들 거예요. 부실 수사가 적발되지가 않는데 부실 수사는 어떻게 늘어나겠어요? 이게 네 번째 급소입니다. 숫자는 좋아지고 사람은 다칩니다. 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축소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도 나왔습니다. 강력 사건을 제대로 밝히면 수사부서에는 실적이지만 치안 통계에는 흠이 됩니다. 그 둘이 한 조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시 볼 눈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고 했고 이유는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장면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무슨 단어가 떠올랐냐면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지지한다 아니면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책임을 막중하게 지기는 싫다라는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3자처럼 얘기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 책임입니다. 김용민법 이러던데 김용민법 아닙니다. 이거 이재명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굉장히 불쾌하고 사실 이 사태에서 변호사도 반대하고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지금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이거 누구를 위한 법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 시리즈 내내 던져온 질문에 피해자가 같은 답에 도달한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거부권이 거부된 이후의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0월 2일 그대로 시행된다. 가장 유력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말한 구속 사흘의 함정이 현실이 됩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로 간다. 위헌 다툼은 남습니다. 다만 결론까지 몇 달, 그 사이 피해는 이미 발생합니다. 셋째, 국회가 원상회복 법안을 낸다. 한동훈이 오늘 예고한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의석으로는 통과가 어렵습니다. 결국 다음 총선까지 갑니다. 어느 쪽이든 손해보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10월 2일 시행과 헌재 대응이 움직이는 순간 저희가 바로 후속편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을 눌러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고 피해자는 이미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볼 것은 겪어본 사람의 말입니다. 보수는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할부를 시키는 길과 국가가 피해자 편에 서는 길. 저희는 두 번째 길을 기록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판단을 남겨주세요. 무너진 보수 다시 세웁니다. 보수의 재건이 자유 대한민국의 재건입니다. 지금까지 보수 재건이었습니다.